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의 온도나 색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1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아주 통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카드를 막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호재 때문에 어제 시장이 또 급 반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장은 잠시 급등 랠리 이후에 급 반등 랠리라고 해야 좀 정확하겠죠.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만 두고 보면 업종별로 차별화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심은 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의약품 섹터는 살짝 기가 죽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한시 시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장의 신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소폭 눌리면서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약보합권 오후장도 이런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일중 차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666선이고 이 코스닥도 한 777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크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기관은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그동안의 흐름과 다르게 어제부터 이제 전기전자 섹터를 사기 시작했다. 기관 쪽은 전기전자를 파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자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개인이 사고 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흐름을 나타내서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제약 섹터를 또 팔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제약 섹터는 중소형주 사이에서는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주 후반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K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 여팡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삼성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들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겨울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주장을 꺾는 일축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HBM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250GB, 사실 올해 전망치는 120GB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는 350GB, 2027년도는 470GB,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단도 그 전략도 그렇게 짜고 있다고 하고요. 왜 이러냐? 당연히 AI 열풍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좀 보면은 삼성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AI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습을 시키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쓰였다면 이제는 AI 서비스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을 넘어서 추론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 분석도 현재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에 대한 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AI 서버 투자를 늘리기로 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 양산이 연말에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가속기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요, 이 고용량의 HBM이 8개 안팎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AI 서버에는 이렇게 AI 가속기 플러스 기업용 SS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SSD 요거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마이크론 얘기도 조금 더 덧붙여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마이크론에서 CEO가 내년에 우리 HBM이 완판됐습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냐면 기업용 SSD를 eSSD라고 하는데 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도 잘 나가고 SSD 시장도 잘 나가고 뭐 안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흐름으로 반도체 겨울은 일축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도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상무 현재까지의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데일리 스핀에도 상단에 있는 메타버스, VR, AR, XR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메타 플랫폼, 이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AR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3가지 크게 구성이 됩니다. 안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손목 밴드 있고 펍이라고 불리는 무선 컴퓨팅,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안경을 쓰면서 우리가 문자 메시를 보내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메타버스에 투자하면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냈는데 이렇게 AR 스마트 안경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도전을 하는 셈이고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관련주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AI 관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AR 기기 호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R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한 완성된 기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컴퓨팅 기기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핸즈프리 시대가 성큼 왔다라는 걸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소셜미디어, 스냅챗, 구글, 애플 등이 이미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메타가 가장 그럴듯한 성적을 낸 겁니다. 앞으로 애플도 내년에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되는 섹터예요. 앞으로도 잘 보시고 이후에 종목 옥석 가리기도 국내 시장 종목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기업 역시나 빨간색에 오르면서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물들이고 있는데 화끈한 중국 경기 부양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189조 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1,000억 가까운 이 소비 쿠폰, 바우처도 제시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하겠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 통 크게 이렇게 부양책이 나왔는데 우리도 좀 먹을 게 있을까? 그 섹터는 화장품, 식품 이런 쪽으로 대비가 되는데 왜냐? 대중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겁니다. 이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의존도가 꽤 큽니다. 45% 정도가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랐고 식품은 삼양식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불닭볶음면, 중국 수출이 조금 더 잘 되면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이 괜찮아지면 수요가 막 밀려올 거기 때문에 구리, 철강, 원자재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전선주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전 산업에 사실 대부분의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요. 전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의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선 업체들의 실적이 동반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한 10월 중순에 9월 그 중국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중국의 경기 개선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르려면 앞으로 일단 이런 종목들의 기업 체질 개선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나오니까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중요한 섹터들 만나봤습니다. 주 후반이고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될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오늘은요.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뭐 쉬어가기는 한데 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쭉 느끼고 싶은데 이게 좀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양 시장 모두 다 V자 반등에 모두 다 성공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ADR 지표가 이제는 90과 95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과매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반등장은 끝났고요. 양 시장 모두 다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주의 각 섹터, 업종별로 자, 눈에 띄게 오르게 되는 종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종목의 이 상승률의 파이에 따라 가지고 자, 그 업종이 주도주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부터는 이동평균선의 61선과 21선의 눌림목과 상승에 따라 가지고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양 지수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드디어 삼성전자가요.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첫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까지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연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셨다시피 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좀 우리는 블랙홀 현상을 좀 보시게 됐는데 자, 오늘이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단봉의 음봉입니다. 한 차례 쉬어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포지션 유지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 보이죠. 하단에서 지금 현재 V자로 5일선을 가지런히 견고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61선에 약간의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개파락의 단봉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화를 좀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연일 좀 올랐던 탓일까요? 어느 정도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에코프로 비행과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등, 2등, 자 1, 2위를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다시 에코프로 BM이 1등으로 올라선과 함께 바스켓 매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조금 더 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종목들도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V자 반등을 내는 걸 보시게 되면 상반기와는 전혀 틀린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어느 한 업종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업종은 무너져야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면 지금 오늘 좀 재미난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수급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오늘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트레이딩 물량이라고 볼 수 있으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 물량 중에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자, 오늘 360억의 매도는 그냥 우리 좀 이 차익 매도 그냥 애교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743개, 상한가 2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80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마켓나우 3부 전략을 제시해드리는데 함께 보면서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테마에 보면은 1등이 VR, AR, XR입니다. 저희가 그 메타 관련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슈가 이제 단기 테마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등 메타버스 9% 급등하고 있잖아요. 여기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낙수 효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 테마 3등의 중국 기업이 일단 포함돼 있고 2등 관련된 2등 구리 섹터 있죠. 업종 상위를 보겠습니다. 1등 화학, 2등 철강금속 이쪽도 다 중국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 테마 2등 화장품 보면은 역시 이제 화장품 섹터도 중국 사업 비중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테마 쪽 보면 3등 엔터테인먼트 있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옆에 4등 해운 물류 떠 있잖아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지금 파업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5장 강한 섹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일리 핫스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테마인데 메타버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국내 AR 관련주는 좀 들썩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입니다. 해운 물류.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이 캐나다예요. 그런데 수학기를 앞두고 곡물 터미널이 가동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동부에서 50년 만에 첫 대규모 항만 파업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운임 상승 기대감이 좀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 섹터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국경절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 살리자 경기 회복에 대한 카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1,000억 원 규모 소비 쿠폰 발행하겠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업종 상위는 화학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는 메타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스트는 상한가 같고요. 네, 자이언트 맞습니다. 스텝 25% 급등, 유프렉스, MP, 스코네 급등. 맞습니다. 네. 자, 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기기 몇 개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익 많이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메타버스는요, 지커버그의 무엇보다도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우뚝 선 모습과 함께 국내 시장도 그에 대한 화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VR, AR, XR,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의 콘텐츠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강하게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종목을 찍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맥스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를 꽂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 매도가 약간이 좀 나오고 있음으로써 오늘 현재 25% 움직이고 있는데 연초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토막이 난 후에 하방에서 지금 오늘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요. 오늘 상한가를 안착 못 시키고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가 넘어가지고도 상한가를 못 붙이게 되면 그 기대감은 오후장에 좀 소멸되면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개파락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의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국내 AR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패턴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자,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 자, 하단에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술주 중에서요. 그 종목을 라운텍을 들고 왔습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따라오는 단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바닥을 먼저 형성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61선, 21선의 눌림목과 함께 어제 61선 안착형 캔들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 기관은 오늘 32,000개가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도 있지만은요, VFX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확장 형식의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로서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의 이 수주 소식도 없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기업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부재하다 보니까 연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바닥에서의 움직였을 때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니까요. 어제는 디바이스 쪽에 이 장비주였다면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두 개의 종목,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에 매매가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으시고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체크해 놓으시고 내일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기술적 패턴에서 이제 공략 준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과 라운텍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운 물류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 대한해운, 페노션 상승하고 있는데 그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곡물 터미널이 가동을 좀 멈추고 있고, 그리고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동남부 항만 모두 지금 파업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임 상승 이거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자, 네. 그것도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지금 두 개 양수 겸장으로 재료가 모멘텀이 좀 시장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물류 회원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적 리스크까지가 나온다 그러면 아시 완전히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좀 가능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 오늘은 시장에 이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 조금 더 가미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맘때 되면 물류 쪽에 움직이게 되면 아주 큰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이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홍해 사태의 미중 무역 분쟁의 해상 운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어제까지 또 BDI 지수, 운임 지수가 지금 최고가 전고점을 넘어선 걸 보게 되면 해운 운임 쪽의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TX 그린 로직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개파락, 호가 2개, 3개 정도 개파락 하락에 오늘 장중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잠깐 쉬어주는 동안에 STX 그린 로직스가 관통형 캔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9%대의 이 바디 양봉을 내게 되면 종가 주말에 사서 넘어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STX 그린 로직스가 기술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점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항만 파업의 미국의 공급망 위기, 해상 운임 종목들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좀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도 이제 롱 플레이 스윙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자, 가스성 케미칼 해운사의 총 33척으로 우리나라의 최다 보유한 종목이라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초대형 가스 운반선으로 선반선이 15척을 보유한 글로벌 6위 회사가 우리나라의 KSS 해운입니다. 자, 그만큼 재무적이나 아니면 시장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게 되면 자, KSS 해운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에서요, 행보를 하면서 골드크로스를 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700원 자리에서 전고점에서 매물 물량을 약간 바꾼이 있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이라면 추세 우상향이 당분간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다시 말해서 수급을 보면서 5일선 패턴의 매매를 자, 이 수익 관점에도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번 이 하단 부분에 보이게 되는 이 우리나라의 장막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 이 테마 업종들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요, 직접 PC, 모바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밑에 QR 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주식은요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슬기로운 매매를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마켓나우 3부에서 이데일리 스피인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해운 물류가 결국 이제 중국 쪽 호재도 받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사실 네. 오늘 중국에 대한 그 부양책 효과가 국내 증시에 여기저기 뻗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헝성그룹이 12%, 뭐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윙이푸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기업 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중국 기업 쳐다도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오늘 이쪽 섹터를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데일리 증시 전광판, 이데일리 스핀의 증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매번 좀 소개해드렸던 쪽이다 보니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테마와 업종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만 시켜드리되 여러분들의 선택은 조금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기업 중에서는요, 형성그룹이 있습니다. 형성그룹은 자 무엇보다도 이 봉제 완구, 플라스틱 완구, 아동복을 판매하는 자 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완구 제품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의 이 유화 상품들을 좀 판매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있으니 자 기술적으로 오늘 며칠 동안 이제 급등을 내면서 패턴이 만들어질 뿐이지 만약에 중국 부양책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응원 단장이라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관련 종목들의 밸류 관점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테마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요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그래도 그 중에서 뽑아본다면 자,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합성 운모 신소재 기업입니다. 세계 합성 운모 플레이크 시장의 전 세계 1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단가는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게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이 거래량 터진 다음에 연일 좀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단기적 접근도 단기적 근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오늘 본 기사가 딱 떠오르는데 네.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네. 1분기에 중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을 막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감이 잘 맞았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이제 중국 기업을 보게 될 때가 온 건가 드디어 막 이런 생각도 자, 들고. 그분이 매번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틀릴 때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네. 2분기에는 어쨌든 다 맞기 때문에 네, 지금 맞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네. 게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중국이 정말 살아난다면 우리가 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테마는 이제 화학입니다. 네, 이것도 중국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화학, 철강,
관광 그리고 이 레저 쪽도 오늘 전반적인 상승 효과를 내고 특히나 엔터가 V자 반등을 좀 내는 걸 보게 되면 중국의 효과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쪽은 또 화학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자,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이 차트를 좀 더 길게 좀 보게 되면요. 먼저 하락률을 멈추고 박스권에서 머리를 드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ECH 가격 점진적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밸류 자체가 어느 정도 업황 회복을 통해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바닥에서의 이 2개월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1차 돌파, 21선, 61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 선을 넘어서야지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5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보이는 지금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만든 지가 2개월 됐습니다. 자,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놨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모두 다 기관이 다 받아내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이제 이 단기적 바닥은 완전히 탈출했다라는 모습과 함께 매수 의견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재 사업의 훈황과 함께 탈엔소를 간속화, 다시 말해서 시장의 2차 전지 분위기가 돌자마자 제일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두 번째로 LG화학이 다시 한번 더 부상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인 활용하고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저희 9월 거래일도 하루 이틀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우리 챌린지 4주차도 그렇게 쉽게만은 흘러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바로 수익률 공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간 수익률 13%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2종목을 편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직후 2시에 편입을 해서 정오 고가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목표가 1회 수정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5거래일 동안 운영을 해서 성공과 실패 배지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장기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들 5종목까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수익률 현황 공개하시죠. 네, 10가지 종목 나와 있고요. 이미 마무리가 된 종목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어제 조금 아쉽게 편출이 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너무 좋은 기세를 보여주면서 8% 수익률 바로 챙겨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퓨처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실히 손실 구간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 이내의 손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코프로머티와 바이오다인 좀 주목을 해보셔야 겠는데요. 이 에코프로머티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2만 9천 원이 목표가였는데 오늘 13만 원 선도 뚫어냈고요. 고가가 13만 1,900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좀 들고 가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 나가면서 결국 11% 챙겨갑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거래에서부터 오늘 본장까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이죠. 로슈의 기술 이전을 한다는 모멘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이 급소 자리에 나와 있다. 추가적인 급등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20% 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익률을 고가를 이제 정오 기준으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탄력 쌓아 나가면서 오히려 22,000원대에서 시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률은 12%가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의 수익률은 3%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꿈비 같은 저출생 종목들 오늘 장에서 보합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큰 폭의 변동성은 없고 모두 1%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보로노이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을 들고 오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하반기를 주도하는 섹터라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피타시스는 반도체에 대해서 PCB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 이 두 종목 모두 0.5% 정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모두 알아봤는데요. 최종 누적 수익률이 무려 23%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목표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2주차, 3주차에 이어 4주차까지 저희가 성공 배지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뜨거운 관심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종목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 시간을 본방 시청뿐만 아니라 메모를 해가면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진심이 우리 수익률로 증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성공 배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 5주차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새롭게 장기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그 종목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해보고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파트너님께서 진심을 강조하셨는데 네. 모든 성공의 근본에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자주 합니다. 예. 세 번째 성공 배지를 달아드리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예. 바이오다이언이 현재 이 시각대에도 22% 급등. 예. 네, 잘 맞춰주셨네요. 종목 리뷰 오늘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자,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퓨처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의 캔들을 좀 보시면서 추세를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접근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대부분이 종목 공부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이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 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제일 먼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 모멘텀이 있는지는 좀 뒤로 이제 두 번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현재 추세가 살아있냐 아니면 자, 추세가 정배이냐 역배이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가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 기업을 봐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요,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단 한 군데도 그 회사가 앞으로 나빠집니다. 안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매매하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거래량과 그 흔적이 남아있는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따라 가지고 미래 가치를 현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퓨처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은요,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 60일선 이탈도 없고 21선 추세 우상향으로 현재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약간 매도가 나오지만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쉬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단봉의 음봉입니다. 추세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로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쉬고 있는 반면에 자,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단봉에 양봉, 자,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을 주면서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전혀 이상 없고요. 목표가 터치까지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바이오 다인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다이는 장중에 26%, 27%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급등주 패턴에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한일 매일 실어주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전고점에 보이는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 5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D&T 파마텍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조금 더 기대했던 것은 사실 바이오다인이 아니라 D&T 파마텍인데 관통형 캔들을 내고 오늘 잠깐이 좀 쉬고 있습니다. 양인데요. 양인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25,000원의 갭에 띄워가지고 잉태행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5일선 이탈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손절가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음에서 5일선에서 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11선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제의 전저점 38,300을 만약에 이탈하는 세럼봉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추세를 다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빨리 매도 후에 자 21선에서 눌림목 자리에 다시 사시게 되면 자 빨리 끊고 다시 사시게 되면 같은 돈이라도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에 정부 정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꼭 보시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꿈비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면요. 꿈비도 같이 좀 움직이는 섹터죠.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자 이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이 민생 법안이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터지게 되면 자 8,000원까지 한번 단기 급등을 노릴 필요성이 있는 종목 섹터의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봤고 예. 자 그럼 이 중에서 예. 장기 포트로 혹시 옮길 만한 그런 예.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급등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내면서 장기 이평선 모두 다 뚫어지고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현재 이번 주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자, 바이오 다인을 장기 포트에 넣도록 하고요. 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요, 23,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단기에 끝낼 게 아니라 쭉 가져갈 거는 장기 포트 이게 있으니까 예. 장기 포트도 따로 AS 해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금요일 2가지 종목을 또 새롭게 편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레이커 머티리얼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머티리얼즈를 비슷하네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롯데 머티리얼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서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자, 1년짜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좀 반전할 수 있고요. 특히나 6월 달에서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급락 이후에 이번에 단기적 바닥을 완전히 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수가 좀 뚜렷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양음양 패턴의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으로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매집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간의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업황 회복과 테슬라의 이 인도량 추락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양수 겸장으로 결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테슬라 상승과 함께 같이 이제 모멘텀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초극
저도 동박 공급을 통해 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자 반도체 쪽에 동막 쪽의 카테고리에 역시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CPU의 루빈의 동박 공급과 함께 특히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바닥권을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4만 원. 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올해 반도체 필두로 전 사업 부분의 골고루 포트폴리오 반도체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곳이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자 이 황화 리튬의 대량 생산 개발 특허 보유까지 가지고 있고요. 전고체 소재 양산의 샘플 공급 중이고 내년 중에 과시적인 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반도체 쪽 유기물 화합물의 전문 업체이고 특히나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유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그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 시업, 영업 이익 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00억, 290억, 올해는 자 300, 330억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이라든지 모멘텀 전체 부분에서 아주 자 저점을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 좀 곱게 보입니다. 자 캔들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5,000원짜리를 좀 찍고 짝꿍뱅이 패턴 나온 후에 자 하단 부분에서 V자 급등이 나올 때 5일선을 타고 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 3주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으면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차례 점핑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핑 자리가 자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수익률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자 포토에 편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아주 다행히 피로를 조금 회복하는 듯한 느낌은 받는데 투자 조언을 좀 해주세요. 금요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V자 반등 때 수익 좀 짜릿하게 좀 받으셨나요? 제가 10월장 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V자 반등 때 포토의 물량을 좀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수익 좀 얻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의 여러분 머릿속에 지어야 되는 3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 자, 저평가 바닥입니다. 자, 어찌 보면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량주입니다. 저평가입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우량주에 늪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우상향 패턴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상향 패턴이 2, 3개월씩 만들어진 회사들이 조만간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레포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그 회사의 기업 내용을 먼저 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업 내용을 뜯고 보다 보면 그 회사를 너무 사랑해도 매도도 못합니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시 마켓나우 3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잡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밑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시장의 인사이트를 밴드 방을 통해 가지고 많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밴드 방을 만들어 놨고요. 특히 2시 15분에 빨리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2차 전지에 왜 10월 달에 주목해야 되는지 5개 종목과 시장의 2차 전지의 10월 달에 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지 테슬라의 3개의 큰 이벤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디테일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중국 첨단 산업 제재가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미국 정부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제재를 요청했죠.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4위 텐마가 그 대상입니다. 미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TV 등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 드론 등 군사 기술에도 쓰이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하면 OLED 시장에서요, 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고요. OLED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정부 또한 내년 OLED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 무역주의로 산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OLED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K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젠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